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인순 변호사입니다.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금 자가격리자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자가격리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까 해서 지금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내가 자가격리 되면 내가 일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손해가 생기게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내 손해를 생각해서 덜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가격리가 됐을 때 국가는 우리한테 뭘 도와줄 수 있는 건지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어떤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배 변호사님은 대표님이 월급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자가격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배 변호사한테 월급을 그대로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 대표님 편이기 때문에 네네. 자가격리를 하면 본인이 감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 딱 판단했을 때는 말하자면 자가격리가 휴직이잖아요. 휴직에 대표님의 책임이 없다면 사실은 휴업수당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창궐에 대한 책임이 대표님에게는 없기 때문에 월급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월급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자가격리를 하면 그만큼의 월급은 이제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자발적으로는 당연히 주실 수 있을 테고, 다만 네. 법적으로는 국가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면 그 보상을 받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가격리를 시킬 때 휴업상을 줘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님 입장에서 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신다고 하면 배 변호사를 자가격리 시키고 월급의 70%를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만약에 네. 국가에서 저희 사무실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 네. 대표님은 이제 월급을 안 줘도 되는 네, 그렇죠.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희 대표님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는 주실 것 같아요. 주실 것 같아요. 배 변호사는 안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왜요? 아니 네. 애정의 정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진짜. 저도 대표님 사랑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번갈아 가면서 자가격리 한번 해보고 자가격리 되면 저는 대표님이 꼭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자가격리를 위해서 가급적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고 있어요. 마스크를요? 근데 요새 사실 마스크를 안 하고 못 하고 문제가 아니고 마스크를 사야지.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역국을 지금 서초동 몇 군데를 둘러봐도 지금 마스크가 전혀 없어요. 이제 마스크를 못 사서 안 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특정 업자들이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였다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죠. 마스크를 저렇게 매점 매석하면 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많으셔서 자연스럽게 마스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어떻게 돼요? 그 매점 매석하면 안 된다. 네. 매점 매석하면 혼난다. 이런 기사들은 본단 말이에요. 저도 기사들을 그렇죠.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혼내는지 어떤 거예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왜 매점 매석이 안 되는 건지. 일반 형법에는 이런 걸 처벌하고 규정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형법에도 마치 규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게 있어요? 부당이득죄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상대방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현저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궁박한 사정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가해자의 제공된 원인에 의해서 그쵸. 발생이 돼야 되는 거고, 현저한 이득이라는 것도 좀 다소 다툼이 많고 쉽지 않네. 그래서 부당이득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질병예방법에 따르면 적정한 고시를 할 수 있고 그 고시를 위반을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나 없나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워낙
비난 여론이 비등하니까. 고시는 누가 하는 거죠? 장관님이 하시는 건가요? 네, 기획재정부 네. 장관님이 하시는 거고요. 네. 뭐 존경하는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알아서 사전에 2월 4일날 고시를 이미 하셨더라고요. 대표님 사랑해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저희 다 뭐 장관님 사랑해요. 뭐 지금 거의 뭐가 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미 네. 2월 4일날 고시를 했고요. 그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관련해서는 매점 매석 항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세한 내용이 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2019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과거 월 판매량 평균적으로 판 거에 150%를 5일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팔아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안 팔려서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예외조항으로 처벌 못하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안 팔려서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예외조항도 있어요. 네. 고시가 굉장히 세세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그거에 뭐 다른 또 고시도 있나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마스크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나 찾아봤을 때는 사실은 그 최고 가격을 고시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시장 경제의 논리상 가격에 대한 제한은 제가 볼 때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최고 가격에 대해서는 고시가 들어가지 않았고. 그 기사 보니까 마스크가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다 중국에 보내버렸다. 중국이 먼저 우리보다 터졌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면 막 박스채로 막 사가잖아요. 다 그렇죠. 수출했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중국에서 돈을 더 준다 그러면 제가 생산자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하는 조치들도 있나요? 그것도 26일 고시에 의해서 이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것이 지금 고시가 됐고, 이 고시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 수출량, 그리고 국내 출고량 및 재고량 이런 부분들이 다 신고되고, 그리고 판매처, 공식 판매처도 뭐 출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마스크 수출도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6일 이후부터는 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산량의 10%, 최대 10%만 수출할 수 있도록, 나머지 90%는 국내에서 소비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일정 수량 이상을 판매하면 그거는 당연히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제 또 문제가 세금 탈루라든가 아니면 마스크 생산 공장에서 그걸 빼내서 이제 부당이득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횡령 배임 등으로 지금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세금을 비롯해서 경찰 단속,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 지도 및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돼서 마스크와 지금 손소독제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지금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공급도 안정되고 저희가 그거 살 수 있는 것도 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3일째 항상 약국을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장도 못 샀거든요. 빨리 약국이든 어디든 우체국이든 마스크들이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당장 조속히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녹화하고 끝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